자, 마케팅 전략 수립 제 3강이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케팅 전략 수립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본다면 200페이지 전략에 대해서 앞에 마케팅 전략이 좀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요.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대한 우리가 이 앞쪽 파트를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전술입니다. 마케팅. 전술에 대한 수립이라는 것은 중요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다 아시고 계시는 STP를 얘기하거든요. 자, STP는 뭐예요? S,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얘기를 하죠. 내가 살 사람들 나눠서 타겟, 그죠? 타겟팅해서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우리가 시장의 선택을 해서 목표 시장의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한다는 간단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케팅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일단 목표 마케팅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이제 박스가 중요하죠. 자, 시장 세분화는 이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영어로 세그멘테이션인데 그냥 우리가 야매로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해서 세분화구나.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준 설정에서 세분 시장의 이제 프로필을 개발해서 타겟. 그래서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포지셔닝이라는 건 이제 시장 위치와 차별합니다. 각 표적 시장의 포지셔닝 개발해서 각 표적 시장의 마케팅 믹스를 또 개발한다는, 자,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인데 대량 마케팅과 목표 마케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비교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대량 마케팅입니다. 대량 마케팅.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체 시장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단일 제품을 전체 시장으로 대상을 한다. 단일 제품을 월마트 같은 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죠. 무차별 마케팅이다. 그래서 무차별 마케팅. 그래서 이제 그 원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나타낼 수 있죠.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대량 매스라는 자체는, 크게 한다는 자체는 원가 우위 전략, 앞쪽에 우리가 배웠죠. 원가 우위 전략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차별화, 제품 차별화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능이나 디자인, 품질 등이 다른 제품들 혹은 그 이상의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케팅으로서 이 상이한 시장 부분에 대한 소구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그 구매자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가 전체 시장을 해서 이제 전체 시장을 할 때 차별화한다는 얘기죠. 목표 마케팅. 목표. 그래서 이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해서 각 시장 부분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보통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2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하세요. 뭐 어차피 이 자체는 뭐 거의 뭐 문제가 그냥 하나 정도 체크한다면 이건 한 두 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 대량 제품 차별화, 목표 마케팅 또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거를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 마케팅을 받고 시장 세분화는 넘겨보시면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가 밑줄치입니다. 시장을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시장의 크기, 시장의 잠재력, 고객의 이해 등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굴고시가 중요한데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분 시장은
우리가 동질적, 우리가 동질적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이 아니라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화한 거다. 시장을 나누어서 각 시장의 크기, 시장 잠재력, 고객의 이해 등을 또 분석한 거죠. 그래서 마켓 세그멘트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을 세분화한 후 이제 시장 세분 시장 중 시장을 선택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이제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 타겟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정리가 중요한데 이 세분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요. 이때 기억 각 세분 시장은 서로 이질적인 소비자 요구. 그러니까 세분화는 돼 있는데 다 다른 에 대한 그 이질적인 소비자죠. 가져야 되고 충분한 이제 시장 규모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야 돼요. 쪽에도 이제 파이가 커야지만 이제 또 들이댈 수 있죠.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징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연령, 성별, 애호도, 사용량, 브랜드로 이제 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밑에 보시면 202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를 나누는 게 오른쪽 박스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불안전한 경쟁시장의 비가격 경쟁의 한 방법으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닌다. 그럼 제품 차별화는 시장 세분화 없이는 그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품 차별화가 동질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질 시장. 자, 우리가 제품 차별화는 구매자에게 우리가 다양성을 제공한다면, 자, 얘는 이제 상이한 시장 부분에 이제 우리가 소구다, 어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얘는 폭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판매 개념이고, 얘는 제한된 시장에서 깊이죠. 그 안에 있는 깊이로 세분화되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에 이제 중요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밑에 자 그냥 밑줄만 쳐봅니다. 우리가 203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이제 전략 파트에서는 좀 제가 한 파트 한 파트 끝내서 좀 해드렸는데 여기는 그냥 쭉쭉쭉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그냥 체크하는 식으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표적 시장의 선정입니다. 시장의 선정. 그래서 이제 표적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선정 전략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비차별화 전략 마케팅이죠.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체적인 대상으로 단일 제품이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단일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이에요. 그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죠. 이제 월마트 같은 게 우리가 추가하겠죠.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다. 대량 생산이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마트는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대량 생산, 원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차별화 마케팅은 각각 다른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굵은글씨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일 시장 집중화 마케팅 전략은 그냥 첫 번째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됐을 때는 맨 밑에 가시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겠다. 니치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큰 거는 비차별화 마케팅 그냥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가 작고 기업의 자원이 제한이 있으면 단일 시장에 집중화 마케팅에서 틈새 시장 니치 마케팅을 하겠다.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이제 그 204페이지 가시면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도 그냥 기억의 포지션과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품 포지션은 제품의 포지션이란 우리가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마음속에 이제 어떻습니까? 애플과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 이제 아이폰하고 이제 우리가 어때요? 갤럭시가 나눠진다면 이 둘 중에서 좋아하는 게 다르겠죠. 아이폰하고. 포지셔닝은 이제 표적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마크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적 특징을 갖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걸 노력한다는 거죠. 고객 가슴 속에 이제 내 제품이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박아놓는 겁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고요. 재포지셔닝은 밑줄만 포지셔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품의 변경에 의하거나 하는 또는 제품의 변경 없이 그죠? 우리가 광고나 다른 마케팅을 또 변수의 변경에 의해서 포지셔닝 위치를 변하는 거죠. 제품을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새우깡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왔잖아요, 과자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뭐 어떻습니까? 새우깡을 좀 더 다른 마케팅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포지셔닝의 유형은 뭐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는 저가격, 실용성을 강조하고 볼보는 안정성, 강력하게 포지셔닝하고 BMW는 성능이 또 우수하다라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고 이미지라는 자체는 뭐 우리가 예전에 다 배우셨으니까 밑줄만 칠게요. 뭐 맥심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난다. 커피 명장 맥심, 광고 카피를 이용해서 정서적 사색적인 이미지를 이제 주는 거고 이 사용사항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 아멕스 카드는 이제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분실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하고 무궁화는 이제 어떻습니까? 가루 색답 비누가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제품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 코카콜라는 이제 젊은이들, 그다음에 버드와이저는 젊은 남성이나 노동자 이런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됐죠.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도 있고 포지셔닝 맵은 이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사의 제품과 경쟁 제품의 위치를 2차원이나 3차원 그림으로 작성해 놓고 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절차는 이제 차원의 수를 결정해서 차원의 이름을 결정, 경쟁사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 확인해서 이상성의 포지션을 결정한다. 자, 가격이 프라이스 전략입니다. 자, 가격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 전략은 조금 우리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이 프라이스에 대한 전략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니 해도 돈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프라이스 전략은 좀 보겠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206페이지죠. 가격 전략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품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 라인. 그래서 신제품이 경쟁사로 갈 소비자를 끌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기존 제품의 고객이 기존 제품 대신 신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잡기 잠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키워드가 되겠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반떼를 보급형을 했는데 소나타가 고객을 이제 아반떼가 다 먹더라. 그럼 자기 잠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자체가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PLP가 나오겠지만, PLC가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제품 수명 주기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자, 이건 어느 단계에서 위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경쟁이 없는 도입계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다가 스키밍 프라이싱이죠. 그 다음에 성장기 들어서는 판단되면 경쟁을 대비해서 가격을 내리는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기업 전략 목표에 검토해서 기업 전략 목표에 대한 이익은 자, 우리가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는 초기 고가 전략이 낫죠. 그래서 고가격 전략. 우리가 스키밍 프라이스라고 하죠.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증시하는 기업은 이제 침투 가격 전략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죠.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가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초기에 고가여서 내려간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침투 가격은 초기에 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우리가 손실이 됐으니까 확보를 해죠. 점차 이제 가격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략은 수요의 가격 탈락성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자, 우리가 탄력성과 비탄력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연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학에서 나왔다는 건데,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통비 탄력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통비가 아니라 이제 가격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마케팅, 경제학이나 이런 다른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그래프까지도 나오는데 그래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나온다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반비례니까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다. 그럼 이거는 1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입설력은.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지만 입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 그럼 1보다 크니까 2죠, 2가. 2니까 탄력도가 되는 거죠. 탄력죠. 근데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 그럼 탄력도가 1보다 작죠. 0.5니까. 그럼 비탄력적이 된다. 1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판단하는데, 자, 여기서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제를 봤을 때 대체제로 판단을 합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폭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하는데 이 수요자들이 탄력성을 봤을 때 이 기업이 팔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대체제가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럼 가격을 올려버리면 안 사버리거든요.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내려야 왕창 총수입이 늘어나겠죠. 많이 사주니까. 근데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비싸도 사버려요. 가격 고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냐, 고가냐, 이렇게 하는데, 자, 편법으로 갑니다. 비탄력적은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얘는 짝대기가 같이 올라가요. 고가는 수입이 올라가니까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 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건 초기 전략, 초기 저가 전략을 쓴다는 자체는 저가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건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니까 대량 생산되니까 원가 절감이 되겠죠.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학습 효과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또 우리가 가격이 또 처음엔 낮게 된다. 이렇게 되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냥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 가격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고 올라가고 가격 변화 내려오죠.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하면 탄력적이 1보다 크고요. 수요 곡선은 만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단위 탄력적은 직각 쌍곡선을 이제 옛날에 배우셨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똑같으면 요 변화와 요 변화가 같은 게 탄력성이 1이 탄력성이 기준이에요. 그럼 얘보다 여러분들 가파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 더 완만하다는 얘기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은데 개인의 반응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은 가파르고 탄력적이 더 완만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통관리사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에서 이제 프라이스 전략이라는 자체가 가격 전략이 그냥 저 둘만 물어보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제 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세부적으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가야 돼요. 그래서 완만하죠. 그리고 수요량이 적게 반응하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가파르겠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대체재입니다. 대체재가 많아야 되는데 자, 일단 사치품 같은 경우는 성격이 강할수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피가 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가요. 그럼 이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럼 양을 확 줄이죠.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인데 필수품은 쌀, 우유, 빵,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안 사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필수품은 이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체성이 높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자,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대체재도 많지만 기간이 장기와 단기를 봤을 때는 장기는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재에 대한 유입이 많고 이동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클수록 가격이 오를 때 그 구매를 연기함으로 수요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볼펜이나 지우개는 예를 들어서 볼펜이 1,000원이다. 모나미 볼펜이. 근데 그것이 뭐 10% 100원 올라갔다고 해서 안 사진 않잖아요. 근데 뭐 좀 갖고 계신 여러분들 부동산 중에서 뭐 집값이 막 10% 뛰었다. 그러면 양을 또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요.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으로 판매량이 내리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격을 설정하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효과적이고 비탄력적은 짝대기가 서 있잖아요. 고가로 가야 되잖아요. 가격 크게 올려도 수량을 못 줄여요. 가격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초기 고가를 설정할 때는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으로 간다. 그래서 루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는 스키밍 프라이싱이다. 그래서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은 저가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좀 전에 제가 규모의 경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규모 경제는 많이 팔리니까 생산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줄잖아요. 저원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침투 가격이 된다. 원가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이 생산의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킬 때 장기 평균 비용 LAC가 하락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경험 학습 효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경영 곡선 학습 효과를 하게 되면 누적 생산량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생산을 계속함에 따라서 조직의 원활화, 생산 기술, 생산을 많이 하니까 노하우가 또 쌓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이 또 증대되고 생산 규모 커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하락해서 규모 문제가 다른 개념이라는데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 초기 고가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초기 고가 전략 또는 이제 상층 흡수 가격, 스킨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을 목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고가 가격을 설정해서 고소득층을 흡수하고 점차 가격 인하를 통해서 보수층에도 이제 침투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다. 특허나 기술상의 문제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적을 때 효과적이고 이 단기의 투자 비용을 회수가 또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처럼 새 모델이 계속 개발되는 제품의 경우는
세무드림이 나오기 전 투자 비용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고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고려 요소는 뭐 디귿의 경쟁 제품의 가격에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손실 유도 상품, 로스 리더라고 하죠. 그 제품 자체가 이제 손실을 보지만 마트에서 이제 뭐 계란 한 판을 뭐 1,000원이다 이렇게 판다. 그럼 거저죠 뭐. 그럼 막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도 아끼려고, 기름값 아끼려고 다른 것도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라이스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 결정을 이제 가시면 그 가격 결정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격 전략도 중요했지만 가격 전략이 지금 봤던 부분이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표시를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넘기시면은 205페이지 가격 전략에서 지금 20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스키밍 프라이싱 고가와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209페이지 가시면 프라이스에서는 우리가 그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결정.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원가 중심이다. 말 그대로 원가 중심이에요. 칠판 두 개가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200원이 더 마진이 생겼다. 1,200원 받겠다는 얘기죠. 원가 중심 이제 가격 결정인데,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원가에다가 일정한 마진을 더하는 거예요. 마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한다. 그래서 비용과 이윤의 합산 방법에 따라서 비용 가산 방식에 따른 가격 결정,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그 다음에 목표 투자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목표이익에 의한 가격 결정이 등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의 가격을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가산에 대한 오른쪽에 원가 가산 우리가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자, 위가 이제 총 고정 비용, 총 고정 비용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총 변동 비용, 고정비와 변동비가 또 항상 들어가죠. 총 변동 비용. 거기다가 목표이익이 있다. 목표이익.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직권이까지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가가 들어가니까 하나씩 따지자는 거지. 총 생산량을 나눠서 따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원가 가산법은 이제 수요 탄력성이 낮은 제품이죠. 이제 탄력성이 좀 낮다는 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은 아까 대체제가 없잖아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정책을 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산이익률 가격 결정은 이제 가격 결정 마크업 그죠? 영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품 한 단위당 생산 구매 비용에 대해서 판매 비용을 충당하거나 적정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의 가산이익률을 마크업을 결정해서 가격 결정한다. 넘기시면 이제 가격에다가 이제 단위 비용을 1 가산이익률을 낳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점에 가산이익률을 또 책정해야 됩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 마진율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이익률에 대한 따른 가격 결정은 그냥 밑에 보시면 얼마 투자했느냐 가격은 이제 투자 비용의 목표 이익률을 곱해서 목표준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 비용을 더해서 일정한 이익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나 공공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별표를 써놓으셔야 되는 게 손익분기점입니다. BEP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익분기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점이죠, 점. 그래서 손실도 이익도 나지도 않는 판매량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조업도 수송량, 손익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야 김대리 우리가 판매하려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똔똔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만큼 돼야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매량을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총 손익분기점은 이제 판매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총 고정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에 짓잖아요. 그럼 이자나 종업원 급여 같은 게 나가는 게 이제 총 고정 비용이고, 가격에다가 이제 단위당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들어가는 변동 비용을 빼준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중심.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원가 중심이었으면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의 의의는 소비자 지각된 가치가 입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지각된 가치에 따른 가격 결정 책정 방법.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따져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지금 봤던 게 이제 원가 중심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손익분기점 따지는 게 원가 중심으로서 손실도 이익도 낮지 않는 판매량 매출액은 의미한다는 거서 생산량, 조업득, 수송량, 손익분기가 되는 점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총 고정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에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 비용,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오버타임 같은 게 이제 변동비가 돼서 측정하는데, 이제 소비자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구매자의 지각된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컨조인트 분석. 그래서 소비자 중심 밑에 소비자 중심의 우리가 프라이스, 이 가격 결정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구매자의 지각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밑줄 치시고, 이 컨조인트 분석이죠. 컨조인트 분석이다. 요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속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중에 선택을 하는 통계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정리를 보신다면, 소비자가 중요하다면 그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정리에 어떻습니까?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이죠. 고객 지향적. 그래서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COP라 그래요. COP 보통.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맞추어 가격을 여러 가지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CRM이죠. CRM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내지는 유효성이 부각되면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 가격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객 지향적 가격 정책은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따지는 LTV라는 게 중요하죠.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 일반 고객의 차별화된 가격을 또 저항한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212페이지로 가시면, 자 가격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212페이지. 가격 전략도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강조했던 건데, 자 일단은 뭐 제품 결합 가격 전략에서는, 자 우리가 니은번에 2부제 중요하죠. 2부제 가격 전략.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건데 2분 가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 가격을 기본 요금으로 해서, 놀이동산 가면 이제 기본 요금 입장료 싸지만 추가적인 사용료는 더 구성해서 더 넓게 하는 놀이공원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2부제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묶음. 묶음 가격이다. 얘는 이제 자사가 제공한 여러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판매하는 거죠. 자, 패스트푸드의 런치 세트 메뉴 같은 게 있잖아요. 맥도날드 런치라든지 이제 모닝, 그죠? 그래서 이제 세트를 이제 해서 좀 싸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가격이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구속 가격. 이건 이제 굉장히 야비한 거죠. 좀 야비하다고 보여요. 프린트하고 잉크. 우리가 어떻습니까? 프린트하고 프린트에 대한 잉크,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잉크가 어때요? 재활용 잉크가 막 나오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또 그걸 또 못하게 삼성은
이 프린터를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안 먹히게 또 이제 또 만드는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회사들하고. 근데 어차피 뭐 프린터가 비싸겠지만 프린터 잉크는 또 비싸게 되니까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와 필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보안제 경우는 주품목과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부품목을 비싸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심리도 말씀드렸죠. 소비자 심리. 우리가 단수 가격, 그죠? 어떻습니까? 그냥 100원, 1000원, 만원 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가 맞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낮은 뭐 95원, 950원, 990원. 왠지 어떻습니까? 이 판매자는 굉장히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했나 보다. 그 다음에 100원보다는 990원이 싸니까 무조건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됐다는 느낌이죠. 간습 가격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고, 자, 명성 가격은 이제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인지되는 제품인 경우에 고가격을 또 유지하고요. 로스 리더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계란 한 판에 1,000원이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리다 보니까 그걸 낮게 사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살 수 있게끔 매출액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가격 할인 전략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할인 전략. 자, 그래서 그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싱 EDLP죠. 그래서 이제 광고비가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알려져 있어요. 거기 가면 맨날 싸더라. 항시 저가 정책 세계 최대 할인전이 월마트 전략이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그래서 월마트 전략으로 자사의 물류센터를 먼저 세운 후 그 인근에 멀리 떨어져 가요. 그죠? 인근에 이제 왜냐면 임대료를 낮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원화에서 이마트가 이제 EDLP를 추구해서 거기에 또 큰 호응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게 틀린 게 우리가 하이 로우 프라이싱. 자, HA 전략은요, 그때그때 틀린 거죠. 자, 이거는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광고비가 필요 없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EDLP보다 정책보다 높은 가격을 추구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할인된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 우리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낮은 가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죠. 전단지 날려야 되니까. 상품 재고 관리가 또 복잡하겠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맨날 이제 세일 기간이니까 우리가 가격 세일 행사를 빈번하게 하면 세일 시기와 비세일 시 사이의 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EDLP 정책에 비해서 상품 재고 관리가 이제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은 어때요? 재판매 가격 유지는 상품의 생산자가 소매업자에게 그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재판 행위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재판매 가격은 상한 가격이나 하한 가격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10,000원 이하는 팔지 마라. 내 제품이 싸구려를 보니까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너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또 싸게 팔아서 많이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죠. 위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 인터넷상의 가격 경쟁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경매는 이제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선호하는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 중에서 최고가로 낙찰되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이제 입찰 금액을 최고가로 이제 쓰는 거죠. 판매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경매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경매가. 근데 온라인 역경매라는 건 뭐예요? 이 구매자 간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부에 따라서 얘는 우리가 거꾸로 판매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온라인 역경매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수량 최고 가격 등을 제시한 다음에 판매자들이 자신의 가격을 제시하고 최저 가격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네, 판매입니다. 온라인 공동구매하는 공구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케팅의 이해까지 봤네요. 그래서 이번 그 3강까지는 마케팅 전술의 수립서부터 마케팅 이해까지 보고요. 다음 4강서부터는 점포의 관리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죠.